Here's 22번째 guest, Jessica.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 .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영어를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영어 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시면 짧게 생각하실수록 본인이 지치고 힘들고 영어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재밌게 오랜 기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습관이 된 후에는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원래 모든 게 처음이 정말 힘듭니다. 그 처음 초보 시기를 잘 넘기시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습관화해 가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시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본인이 영어를 잘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영어를 잘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관화 시키지 못한다면 매번 힘들게 다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매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처음은 언제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기를 넘겨서 그 이후부터는 유지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Never give up. Never 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쉬실지언정 포기는 하지 마세요. 중간에 쉬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힘들면요.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 학원 강사 경력 10년의 제시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Jessica.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제시카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어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Hi, nice to meet you, everybody. My name is Jessica. I used to work as an English instructor for about 10 years, but now I got married and have a baby. So I'm working as a full-time housewife right now. But I have teaching experience, so I think I can give you some advice. 저는 이제 영어 강사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덕분에 한 2년 정도 쉬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초보 레벨 티칭 경력이 조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영어왕 팟캐스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영어 수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 이제 영어는 하나의 언어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니까 주로 어떤 네 가지 영역에서 한 영역
영어만 되게 치우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통합적으로 네 가지 영역 그런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영어를 어떻게 잘 통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되고요. 떨리네요. 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35살이에요, 올해. 예. 그럼 25살 때부터 강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영어 강사로서 예, 일하기 예. 시작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위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경력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여러 다른 학생들도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그런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완전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그렇게 계속 대학생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났었죠.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 think it's all about relationship. 그러니까 뭐 남녀 사이의 relationship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네, 관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제 호기심이 가고 좋은 생각이 드는 거, 좋은 감정이 드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영어를 쓰고 있다면 제가 그거를 이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점수를 따야 되고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그런 호의나 관심으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받아들이고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 이제 학창 시절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새로 생긴 중학교였거든요. 저희 울산에서. 네, 새로 생긴 중학교에서 교사들, 교장들 모두 전부 다 이제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좀 실험적인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고 수업할 때.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재미교포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에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영어 회화 클럽을 운영을 하셨어요. 동아리로.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이죠, 그게. 방과 후 수업으로 그분이 영어 클럽을 했는데 이제 모든 여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예. 근데 특히나 또 저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이제 또래랑 비교도 안 되는 월등한 그런 존재잖아요. 이제 그렇죠. 미국에서 오셨고 키도 크고 되게 젠틀하고 매너도 되게 좋고 수업도 정말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클럽에 들기 위한 그런 자격 조건이 이제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네, 그래서 되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친구랑 둘이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서 말하기 대회 같은 것도 준비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큰 대회에서 수상은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작게 교내 대회 이런 데서 수상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 대회죠. 그러니까 영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쓰기도 아니라 사실은 점수 따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읽기 위주로 많이 하는데 네네. 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어떤 그런 말하기 대회 같은 거를 또
만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음, 그런 대회가 많고 뭐 쓰기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예. 가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아, 특히 그 영어 클럽에 속해 있던 학생들이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와, 예, 예. 그래서 그 클럽에 속했던 학생들끼리도 되게 유대관계가 좋았고, 음, 선생님하고도 아주 친밀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되게 생각이 나요, 그때. 되게 아, 지금 나이가, 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뭐 하나 둘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쇠퇴하긴 하지만 예, 어제도 정말 잘 까먹거든요. 근데 예, 예. 그때 일은 정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아직도 되게 생각이 나고 되게 즐거웠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음, 와,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주입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기보다는 좀 학생들한테 인간적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아,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지만 육아로 인해서 예.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이제 해야죠. Jessica,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Go with the flow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목표를 딱 두고 계속 달려가는 것보다는 예,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예,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재미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필요하긴 하지만 좀 재미없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예, 예, 이제 자기가 본인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나중에 이제 멈추지만 않는다면 예. 나중에 이제 좀 처음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도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포기하지만 않으면 네, 정말로 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가면은 분명히 네. 잘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을 너무 괴롭게, 지겹게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런 상황에 네. 자기가 몰아가니까, 네. 자기를 이제 채찍질만 하고 몰아가니까, 결국 나중에는 지루하게 되고, 하기 싫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영역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어, 읽기는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독해 능력까지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문자를 잘 뭐 읽고 발음이 좋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해 능력인데 예,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러니까 음, 그것만 파악이 된다면, 뭐, 기사를 읽든, 아니면 뭐, 잡지에 나온 글을 읽든, 그런 뭐, 소설책을 읽든, 간에 그런 게 이제 독해 능력이 된다면, 어느 정도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주장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논설이나 그런 글 같은 경우는 예, 그 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주제문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다가 보면 자신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당황을 하고, 음,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사전을 찾아봐야 되고, 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음,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에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을 해도 괜찮은 건데, 예, 이제 그런 잔 가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 그 파악이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자면 간단한 접속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예, 어, 예를 들어서 however 같은 경우는 예, 그러나, 예,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가 등장하는 글에서는 예,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주제문은 그러나 뒤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앞에 아무리 뭐 어려운 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however 뒷부분만 어떻게 자기가 잘 파악을 한다면 음, 그 주제문은 자기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수능을 준비를 하시는 고등학생들은 그런 독해 능력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단어를 많이,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독해력도 중요하고, 그런 독해력은 이제 국어 실력하고도 조금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문 이해하는 음, 능력은.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문법 다 잘 몰랐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제가 고등학교 때 잘 몰랐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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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그, 시험, 뭐,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예, 영문법을 다 몰랐지만, 그래도 예, 어느 정도 글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됐었는지 항상 한 1등급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문법 항상 다 몰라도 되고, 그 수능 지문에 나오는 단어 다 모르거든요. 음, 선생님들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면 점수를 받는 이유는 독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런 거는, 이해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죠. 이해 글 능력이죠.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네,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에 관한 그런 글이라면 그 분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소설의 한 지문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한 페이지에 나오는 그 필자의 어조라든가 예, 아니면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런 감정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음, 크게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고 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글을 계속 이어서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예, 그래서 어, 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휘력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어휘력이 글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어휘력이 레벨만 갖춰진다면 크게 당황하지 말고 어, 큰 흐름만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읽기는. 아,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 배운 거 생각해 보면요. 네. 그 단어를 일일이 다 하나씩 외우지 않았거든요. 그죠. 다 몰라요. 살아가면서,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측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그 추측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 추측들이 계속 맞아가요. 네. 많이. 네. 예. 그렇게 맞아요. 많은 추측으로 인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배운 거거든요, 사실은. 예, 맞아요. 예. 그 추측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 추측하는 능력이 네. 읽기하고 듣기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네, 쓰기 네. 말하기는 추측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만 말을 할 수가 있죠. 쓸 수가 있고. 그죠. 예. 근데 읽기 듣기 능력은 추측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좋으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 좀 모르는 거는 추측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맞아요. 너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잔가지에 집중을 한 나머지 그 나무 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네, 전체 어떤 숲을 봐야 되는데.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그 정도 레벨인가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잔가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좀 그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눈치를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눈치, 음. 분위기 파악. 예, 예.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그 언어를 늘 때 그런 식으로 늘어요, 사실은. 네, 주변에 그 엄마 눈치 보고, 그래서 이, 이 엄마 눈치 보니까 엄마가 화나 있으니까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은 아, 이게 화날 때 나오는 말이구나, 이런 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언어를 배워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분위기, 상황, 뭐 정황, 감정 같은 거를 잘 이해하는 능력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 그 호스트님처럼 예. 저는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그 메신저 친구를 알게 됐어요. 아, 예. 그래서 메신저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게 제가 영어 자판 실력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정말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독수리 타법으로 예. 이제 메신저로 얘기를 나누고 예. 그리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쓰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예, 어느 예. 정도 그렇게 이제 잡혔었던 것 같고, 음. 정말 그때 수준도 정말 단순한 단문 위주의 그런 문장들이었거든요, 편집글. 예, 그 예. 일상적인 회화 수준의 그런 글들이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글들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음. 맞는 문장인지 항상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티칭하게 되면서 예, 예. 필요했던 쓰기는 이제 그 원고 같은 거 많이 쓰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슨 대회에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예. 그런 원고 부탁이 정말 많아서 그런 걸 같이 음. 써주고 예. 제가 또 원어민한테 첨삭도 받고 하면서 예. 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한 좀 감이 음.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완성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감이. 어. 네, 예. 그래서 정말 뭐 되게 높은 그런 쓰기 수준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쓰기 좀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음. 생각은 하는데, 어, 쓰기, 어, 쓰기는 문법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 문법이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문법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예.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문장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쓰기 같은 음. 경우는. 예, 그래서 처음에 어, 단문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예, 조금 예. 살들을 많이 붙여서 문장을 길게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긴 문장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쓰기도 제 생각엔 결국에는 예. 읽기하고 문법의 바탕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긴 어떤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글을 쓸 때는, 결국에는 문법이 아닌가, 읽기가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예. 이게 다 하나만 잘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황이 맞물려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예, 그렇게 예. 돼야지 이제 맞아요. 네,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예.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제가 보기엔 문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 문법을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음. 문법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진 않아요. 문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문법이 문법, 중요해요.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예, 예. 네. 그거를 머릿속에 문법이 있으면은 네. 이게 자기가 쓰면서도 틀린지 아닌지 본인이 고칠 수가 있게 네, 돼요. 맞아요. 예. 근데 문법 개념이 없으면은 본인이 쓰면서 이게 틀린지 맞는지 몰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저도 계속 그렇게 같은 생각해요.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음, 음.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문법을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문법 용어 같은 것들 있죠. 용어가 제일 어렵죠. 그거를 왜 외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저는 네, 문법 용어 거의 모르거든요. 네, 그냥 문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거기에 뭐 자질구레하게 막 써져서 설명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문법 용어를 다 외워서 네, 문법 용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하는데. 네, 무슨 네, 언어학자가 될 게 아니면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문법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네, 이해는 하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네,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읽기나 듣기를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문법을 이해가 전혀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법은 그렇죠. 필요한데 단지 그런 한국식 문법은 좀 추천을 안 하는 게 쓰잘데기 없는 거를 같이 많이 섞어놔서 시간 음, 낭비가 크고 지루하게 만들고 그런 용어 같은 것도 또 한글로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한자어 다 같은 한 거를 번이죠, 잔뜩 한 번. 써놨고 네. 예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영어 배울 때 그래서 예, 많이 포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 문법 그 설명하잖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 뭐,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수업, 뭐, 토익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인강을 들어도 그렇고, 예. 그런 모든 문법 수업들이 그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용어를 좀 그런데, 쓰지 않고 배우면 좋겠는데 너무 이상한 그 한자어 용어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명하기가 제 생각에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이 그래머 인 유즈 같은 거 많이 추천하는데 그 책에 네네네. 많이 보면은 공부하시죠. 예. 문법 용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용어가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떤 그런 설명된 거 그림이랑 네, 같이 있는 거를 네, 그냥 보고 오른쪽에 그런 형태로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은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풀어보다 보면은 네, 아, 이 책이 말하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문법 용어는 없이 그냥 문법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책들이 그래머 인 유즈 외에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문법 용어가 잔뜩 들어간 그런 책을 먼저 음, 구입하게 되는 게 학교에서 이제 배우던 게 그런 식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눈에 먼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연습을 많이 시켜주면서 그 연습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 그게 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수학도 제가 보기엔 수학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잘해요. 음, 이거를 그냥 공식만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모르는 네, 것보단 낫지만, 네.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이해를 하거든요. 몸에 체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그렇죠. 잘 들일 수 있고, 그렇죠. 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리고 예가 많은 거를 이런 걸 하다 보면요. 그 네. 예를 또 자기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예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설명만 잔뜩 나와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해는 할지언정 이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음,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지? 이런 걸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뭔가를 넣을 때 남이 이제 하는 거를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네네. 남이 하는 걸 보고 내가 해보고 그러면서 느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무슨 나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잔뜩 해주고 너 해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걸 직접 보여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리를 하면서 나는 요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옆에서 본 사람이 그걸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음, 근데 물론 그 고수가 하는 만큼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수가 하는 만큼 되겠죠. 나중에는. 음, 어떤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돼 있고 그 고수가 자리에 딱 나와서 말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건 음, 보여주진 않고. 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예, 질문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호스트님이 그 예. 그래마 인 유즈 같은 이제 교재로 영문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예. 이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던가요? 그게요. 저는 완전 왕초보였거든요. 그 네, 그 그래머 인 유즈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4개월 그걸 끝난 후에 예. 내가 이 어느 정도 이 언어에 대한 감이 생겼다 할 정도로 그렇죠.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자유자재까지는 아닌데요. 아니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요. 음, 그리고 음, 뭔가 이렇게 나도 영어 조금 된다. 그러니까 영어를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있다.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기초 바닥을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영어가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걸 하고 나서 기분이 여기서 조금 더 쌓아가면 되겠다라는 기분이 많이 들었고, 음.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책, 그 책 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책을 많이 뒤져봤어요. 서점에 가서 전에 이제 네,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제공해줄 교재가 뭐 있을까 추천 교재 같은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서점에 거의 무슨 출퇴근을 하듯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보니까 그 책들이 대부분 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용어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용어 위주로 된 설명이 많고, 모르겠어요. 뭐, 그거보다 더, 그래머 인 유즈보다 더 나은 책이 있다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해주고 이해를 빨리빨리 시켜주는 그런 책이 있다면은 그 책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도 예, 학생 고3 때까지 문법 용어 잘 몰랐거든요. 설명 그렇게 듣고 예, 문제집을 그렇게 봐도 예, 예, 뭐 문장 형식 얘기할 때 뭐 예, 보어, 예, 형용사, 명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예, 접속사, 전치사, 예, 수식어, 절 하면서 막 나오는데 예, 구어, 절이 뭔지 뭐 잘 몰랐는데 예.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던 거 보면은 그게 문법에 그 영문법 이해 자체를 하셨던 거죠. 네,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용어를 잘 몰라도. 근데 제가 가르치게 되면서 제가 용어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 그, 가르치려면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 예, 되니까. 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초보 레벨 분들한테는 예. 그 용어 설명하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명사가 뭔지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용어를 가르치지 않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게 이제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그게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학습자가 본인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네, 근데 맞아요. 학습자 본인이 연습을 안 하면은 네. 체득이 안 되죠, 한마디로. 그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듣기 능력은, 이거는 정말 꾸준한 노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정말, 근데 그 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말 그 지루한 대답인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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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대답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예, 이것도 정말 꾸준한 노출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잖아요. 예. 항상 주변에 원어민들이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 주변에 네, 있으니까 제가 예. 내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하는 말이 맞는지 예, 지적도 해주시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예, 예, 강사가 하는 예, 영어는 완벽해야 되니까 예, 예, 항상 지적도 받고 첨삭도 받고 쓰기 하면 첨삭 받고 예,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음, 그래서 항상 원어민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중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루에 그냥 한 문장만 얘기를 하더라도 예. 얘기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그 네, 이제
그 외국인들을 이제 접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몸으로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꾸준한 노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토익 점수 필요해가지고 듣기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고 정말 뭐 한 2달 남겨놓고 막 석 달 남겨놓고 공부하고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든 예, 케이스라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제 시간을 두고 자기가 계속 그런 노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듣기 능력 향상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회화 같은 거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이제 꾸준한 노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음. 그럼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말하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말하기 뭐든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한 말하기 능력 어떻게 늘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었으니까 예, 말하기가 그런 주변에 그 원어민이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음, 훨씬 강도 높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그런 말하기 실력 향상이 됐었던 것 같고 음,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스터디 모임을 했었거든요. 예, 영어 회화 스터디인데 예, 어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해서 직장인이 됐을 때까지 그 모임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지금도 그 모임이 있어요. 음, 어, 어떻게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점수 좀 잘 받아야겠다, 취업하기 위해서, 예, 영어 면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거 예,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그 회화 스터디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인간적으로. 예, 어, 인간적으로 또 와닿았어요. 네, 제 중학교 때 그 네, 선생님처럼.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연이 아직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신입 회원 어,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그래서 계속 꾸준히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꾸준히 모임을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 음, 9시. 좋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이제 말하기를 하는데, 음, 이거는 거의 돌아가면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학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주고받는 문답 예, 형식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스피치 위주로 음, 이루어졌었거든요. 스피치 아니면 이제 토론. 그래서 예, 자기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듣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이제 사람들이 영어로, 예, 네, 영어로, 그것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모임이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엔 음, 되게 미숙했었는데 실수도 많았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구나. 그걸 오랜 음, 시간이 지나서 그걸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세요. 음, 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분들이 들어오면 자극도 되고 그렇죠. 네, 배우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네, 동기부여 많이 되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구나. 많이, 이제 정보 교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네, 음, 친목 도모도 할 수 있었고, 정보 교환도 많이 됐었고, 제 이제 스피치 실력도 어느 정도 많이 나아졌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육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예, 참석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주부들, 반밖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이제 예, 따로 모임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 어,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계속 만드시면 되겠네요. 네, 제시카님이 직접. 네, 제가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다 보면 예,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단시일 내에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음, 그래서 자기가 읽기 연습 책도 많이 읽고 뭐 기사도 음, 많이 보고 음,
그다음에 쓰기도 써보고 음, 많이 듣고 말하고 하다 보면 말하기도 이제 점점점 그렇게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스터디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음, 스터디 모임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주변에. 예, 예,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여러 스터디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 스터디 그룹을 찾으셔서 그런 도움 많이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어, worst method 하면은 예,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예, 중에서요. 점수가 많이 안 나오세요. 근데 그 자기가 목표하는 점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 열정이 대단하세요.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근데 다 문법만 파고 계세요. 음, 예, 파트 5, 6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RC에서 예, 그것만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음,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본인이 음,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계속 그 부분을 파는데 예, 그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점수 받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 같은 경우는 듣기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예, 점수를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그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듣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C 음, 부분은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예, RC 부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예, 같은데 이제 그 자꾸 문법 용어 계속 막 모르는데 예, 힘들게 막 그렇게 막 파고 하시지 마시고 그 예,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LC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화 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보 레벨이신 분들은 단어를 막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예, 정말 레벨이 초보이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화 잘하고 싶은데 말하기 잘하고 싶은데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단어를 듣게 됐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이게 나머지 문장도 듣기가 안 되고 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입도 안 떨어지는 것 예. 같은 그런 심정이랄까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저 영어를 전혀 몰랐을 때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혹시 단어만 다 알면은 그렇게 읽히지가 않을까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는데 아, 예. 혹시 그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생각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예 그렇죠. 이제 없다 예, 보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예. 근데 단어를 파는 것보다 초보이신 분들은 패턴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 뭐뭐 한 것 같아. I 예, think. 처음에 딱 예, 붙이고 뒤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 되는데 예, 정말 단순한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정말 자유자재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음, 할 수 있는데, 이제 음, 그런 패턴은, 좀 등한시하고 단어를 많이 파시는 분들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음, 그런 회화 공부할 땐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단어만 파는 그런 자세는. 그분들이 좀 네. 이 영어왕 팟캐스트 방송을 많이 듣고 좀 깨우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괜히 이상한 이제 헛걸음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좀 네.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때그때 막 사전 찾는 그런 습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는 음, 필요한데, 음,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어 모른다고 막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첫 문장 음, 딱 읽어보고 아 모르는 단어 너무 많다 그러면서 포기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지 말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읽기 독해 능력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근데 이제 처음에 교재 선택할 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재를 자기가 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인가. 그렇죠. 자기 그게 중요해요, 수준은 사실은. 자기 수준은 초보인데 예. 자기가 모르는 단어 한 80%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 나오는 그런 교재를 예. 들고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엔 책을 어느 정도 훑어봤을 때 한 60~70% 정도는 자기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예. 되면은 그 교재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교재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시험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분들한테도 제가 보기엔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시험만 딱 추고 영어 안 할 사람들이면은, 정말로 그냥 시험 공부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네, 영어가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내가 도움이 되겠다. 살아가면서. 네, 그러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천천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고 넘어지고 상처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천천히 본인 걸로 체득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예, 본인이 이제 흥미랑 관심이 있다면 예, 그거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그 흥미, 관심을 사실은 갖기 위해서 또 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모임에 가거나 네,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고수들 네,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네, 그렇죠. 아니면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네, 뭐 어떤 그런 방법들을 취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니면은 소셜미디어 사이트 같은 데서 뭐 외국인들과 채팅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네, 계기가 네,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급속하게 관심이 많이 생기고 더 그렇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예, 전혀 없이 외국인하고 대화 한마디도 못 해본 사람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5살짜리가 있는데 한마디도 못 해본 사람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영어를 하려고 하면은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단순히 예, 시험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건 죽을 노릇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성적도 더 안 나올 뿐더러 이건 더 정말 안 될 거예요. 시간만 많이 남게 하고 고생만 하는 짓이에요. 그런 네, 경우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래서 네, 본인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맞아요. 조금씩 이렇게 관심도를 쌓아가면서 그러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차에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음, 관심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자기 그렇죠. 스스로가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그런 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베스트 메서드 생각을 예, 해봤을 때, 예, 이제, 많이들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미드 같은 거 보면서, 미국 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많이 예,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예, 예.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많이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저도 음, 그렇고. 근데 음, 막 저는 미드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 그 드라마가 너무 예, 예, 재밌으니까 자꾸 보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이제 계속 거기에 나오는 언어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계속 해 음, 왔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방금 아까 호스트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미 같은 관심, 부분에, 예, 예, 재미, 재미가 관심.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좋아하는 거 하나 찾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 거기 나오는 표현들, 한번 써보기도 하고, 한번 음, 대사 말해 보기도 하고, 나중에 스터디 모임 있으면 거기 나가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기도 하고, 써먹어 예,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게
그 표현에 대한 그런 게, 표현에 대한 이 구문 이해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드 갖고 공부하는 거 정말 제일 추천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던 패밀리 요즘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예, 예. 그 직장인 수업할 때도 모던 패밀리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수업하긴 했었는데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 그러니까 말 속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그 문화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대본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재미도 같이 가지면서 내용 이해도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미드 갖고 공부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겠지만. Jessica,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One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해외 연수 경험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연수를 할 만한 그런 사정은 안 됐었고,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 알아봤거든요. 근데 네, 근데 호주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호주 갔다 온 그 사례를 보니까 거의 농사 많이 하시고 영어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미국 쪽은 그래도 좀 농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국 쪽에는. 그렇죠. 그래서 좀, 시티 잡이 많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때가 911 테러 직후였어요. 911 테러 직후라서 제가 그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워킹 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정말 같이 일하는 친구들, 그 외국인들 많았었는데 다 워킹 비자 받았는데 저만 한 몇 개월 기다려서 나 진짜 불법 노동자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일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동유럽권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돈을 벌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쌓고 싶어서 갔던 거기 때문에 막 그 친구들처럼 잠 안 자가면서 막 투잡, 쓰리잡 막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돈 좀 못 벌더라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여행 많이 하고자 해서 이제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는데 그 레스토랑이 점심 때는 그 샌드위치하고 샐러드, 그다음에 커피, 디저트 이런 거 팔고 저녁 되면은 이제 스테이크 하우스로 바뀌는 그런 정말 큰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샌드위치하고 샐러드 담당을 했어요. 저 혼자, 이제 점심 때 저 혼자서. 근데 많이 부족해서 주문 받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몇 번씩 물어보고 했었는데, 주문이 거기 뭐 메뉴를 얘기할 때, 뭐 주세요, 무슨 샌드위치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서 뭐는 빼고 뭐는 더 추가해 주시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었었고, 이제 고생했었던 게, 그거를, 그 샐러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샐러드 재료들을 일일이 이렇게 다 채워 넣는 그런 게 있는데, 냉장고 속에 그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부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그거를 이제 퇴근할 때 다, 청소를 다 하고, 꺼놓고, 냉장고 전원을 꺼놓고, 청소를 다 하고, 다시 전원을 켜놓고, 그렇게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청소를 다 해놓고, 냉장고 전원을 안 켜놓고, 그냥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이 다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이제 그 레스토랑에 같이 일했던 10대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알바로 하는 미국인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you're gonna in trouble, you're gonna get in trouble, manager, he's not happy 이러면서 계속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그렇게 다 상해서 다 버렸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그냥 정말 막 마음 졸이면서 이제 매니저님 보러 예. 갔는데 예. 그냥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잘 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메뉴가 샌드위치랑 샐러드 메뉴가 정말 많거든요. 콜드 샌드위치, 핫 샌드위치 이렇게 나뉘는데 예. 콜드 샌드위치만 종류가 20개가 넘었어요. 예. 그리고 핫 샌드위치가 한 10개 정도 됐고. 근데 그거를 예. 제가 한 3일 만에 좀 빨리 외워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잘 회전을 시켰었던 거예요. 예전에 예. 다른 이제, 알바생들보다. 그래서 예. 매니저님이 좀 좋은 점수를 줘서 그렇게 큰 실수를 했었더라도 잘 넘겨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고생했던 거 생각이 정말 많이 나네요. 예.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요. 네, 그 모든 영어왕이 그랬지만 그 영어에 대한 이런 사연이 다들 있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 영어 자체를 파는 것도 좋지만 그 영어에 관한 관심과 이렇게 뭔가 이제 스토리가 본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할 수 있는 어떤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름 같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왕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로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제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관심과 이런 데 갖는 거에 좀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잘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Here's my last question. 제시카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영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네, 영어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든 배낭여행을 하든 취업을 하든 승진을 하든 뭐 시험을 보든 인생에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저희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정말 큰 태클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준비만 잘하면 그게 정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초보자들의 그런 영어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일찍 포기를 한다거나 점수 딴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너무 지치게 본인을 그런 상황에 몰아놓고 지치고 난 다음에 포기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영어는 계속 인생 전반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주부인 저도 나중에 이제 애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또 영어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또 영어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아이한테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제가 또 취업을 할 때 또 영향을 미칠 거고 영어 인터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꾸준히 호스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 두고 그런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o here it is. I think English is such an important factor in our life, in your life in Korea, I think, because it is required in college entrance, getting a job or promotions in companies, even traveling abroad. So never give up, even if it's hard and time consuming. If you keep motivating yourself in various kinds of ways, like listening to the radios, podcasts like this, or chatting on internet messengers, or going to the classes, watching YouTube or whatever, I think it'll pay you in someday eventually. Thank you for listening.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이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출연 신청 바랍니다.